여기 계신 국민기자단 분들의 제가 지원 서류를 제가 꼼꼼히 봤었는데 통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순서를 통상으로 마련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보니까 통상과 관련된 학과에 계신 분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공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또 공직에 입문하게 됐는지도 또 조금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는 한 20년 가까이 SBS라는 방송사에서 방송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김 국장님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민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 평론 그리고 통상과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셨어요.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또 공직으로 내가 한번 와봐야겠다,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. 근데 이제 경제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이제 행시 생각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행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공무원이 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선배들이 그 고시계라는 잡지를 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고시를 보려면 이런 걸 한번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시험인지 알아야 된다. 그걸 보고서 하루 만에 저는 아니다. 저랑 비슷하신데요?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무원이 됐다라고 하니까 제 뭐 동기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돌고 돌아서 몇십 년 후에 하셨잖아요. 그렇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일종의 좀 빚진 마음도 좀 있고요. 이제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그 무역 자유화 또는 FTA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를 합니다.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거시경제 전체로 효율적이라는 믿음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이제 그걸 계속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수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일이니까 그랬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다 경제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.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사회적인 조율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마음에 좀 빚진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그 FTA를 할까 말까라고 아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당신이 주장한 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.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입증해 보라라는 게 이제 인사혁신처 그 헤드헌팅 담당자의 주문이었고 저도 이제 거기 그 이야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서 좀 설득된 거죠. 그리고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아무래도 그 서는 위치가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뭐 민간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때 또 연구를 할 때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 과제 또는 제 의무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얼만큼 그 주문받은 그 요구를 잘 이행하고 우리 국민들 그 특히나 이제 농어촌 그리고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계속 고민 중입니다. 그렇다면 고성민 전 사무관님은 어떤 케이스인가요? 예, 사무관급으로 또 이제 공직에 들어오신 겁니다. 네. 사실 저는 이런 뭐 전문 임기제를 하기 전에는 사실 통상직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. 고시를 할까도 했는데 저도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공공성이라는 어떤 게 저의 어떤 직업적 키워드였어요. 그래서 자연히 약간 행시에도 관심이 있어서 고시촌에서 저도 3개월을 지내봤어요. 신림동. 너무 오래 계셨는데요. 국장님 그래도 딱 오전 수업을 듣고 네. 딱 밥 먹으러 나오면 12시예요. 2시간씩 쨍쨍해야 되는데 그 고시촌의 하늘이 잿빛인 거예요. 그래서 막 하다가 고시는 내 길이 아니고 또 그런 찰나에 막 나도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영어로 차라리 그럼 좀 활용해서 좀 미국에서 공부해볼까? 이런 생각을 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면서 로스쿨을 마치시고, 네, 로스쿨을 마치고 또 미국에서 약간 취업을 하시다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짜고 그 다음에 작은 법률사무소 일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뭐 저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했고 뭐 뭔가 잘 풀렸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20대에는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하거든요.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좌절되면 정말 끝이고 막 아니고 막 뭐 다른 길은 없을 것 같고
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를 꾸준히 열심히 뭔가 정말 하다 보면 국장님처럼 행시를 하루 만에 포기하셨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돼 계시고 구시촌에서 3개월 만에 적고 나왔지만 또 공무원을 하고 그러니까 역시 사람의 인생은 참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결국은 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야지 뭔가 그 다음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잠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저거 궁금한데 저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편하게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아주 무거운 질문까지 다 하셔도 되니까요. 질문 좀 받아볼게요. 네. 통상 부문에 있어서 가장 전망 있는 곳이 어느 나라이고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. 근데 이제 방금 해주신 그 질문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되면 한 2, 3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20년, 30년 할 텐데 지금 블루오션인 나라가 계속 블루오션이겠느냐 아니면 분명히 그것도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우리 관심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다라기보다는 이제 특히 또 공무원들은 이 자리를 계속 바꿉니다. 업무 이제 전문성보다는 보편성 내지는 그런 이제 계속 주어진 임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 나라, 특정 지역보다는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과거가 오늘의 한국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좀 낮아 보이지만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어떤 각 단계별 또는 각 어떤 특징별 또는 구조별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 나중에 그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나에게 과제로 주어지더라도 업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자격증이 될 수 공무원 시험도 진입 장벽이죠 하나의 어떤 기술이가 뭐가 됐건 간에 하나의 진입 장벽을 넣는 그 고통을 한번 딱 겪는 게 필수적이다. 스펙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건 저는 이제 확실해져서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. 또 질문. 네. 저는 국제통상학과 전공하고 있는 동안이고요. 저는 국제통상이다 보니까 통상인들을 되게 만날 자리가 되게 영광이고 되게 신기한데 예상치 못하게 국제통상 일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또는 반대로 힘들거나 애로사항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. 국통이라고 줄여서 하나 보죠. 국제통상이니까. 일단 고 사무관님부터. 그때 협상팀에 있을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협상하러 외국에 나갔어야 됐어요. 그러면 보통 주말에 나가서 주말에 돌아와요. 이렇게 출장 가도 사실 여유 시간은 없어요. 그래서 정말 호텔에서 이제 회의장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이 복도에서 이제 그런 약간 나라 도착하면서 그냥 그 나라 살짝 구경하고 호텔 가는 길에 살짝 구경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고 그들의 어떤 이렇게 좀 다른 사고 방식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직감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서 호기심이 있다 하신 분은 저는 정말 통상교섭 본부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저는 네. 궁금한 게 막 협상을 치열하게 하다가 잠깐 쉬거나 완전히 끝나거나 이랬을 때 네. 어떻게 그냥 싹 그냥 가나요? 어떻게 의제가 논의된 게 있으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준비하러 가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되게 협상 갈 때 되게 출장이 되게 잦아가지고 친구들은 되게 좋은데 간다. 특히 또 분쟁 갈 땐 제네바에 가서 이렇게 어디 안 힘들다 갔다. 그래도 스위스 제네바를 간 거잖아. 아니 가도 막 설마 너가 쇼핑 하나 할 시간 없었겠냐 했는데 진짜 없다고 했었거든요. 정말 없어요. 사실 그만큼 사실 치열하게 가고 그 치열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역사를 직접 쓸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어떤 입법을 할 수 있는
자가 될 수 있는 곳이 교사 본부거든요. 그래서 쉴 때 사실 일은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약간 만약에 정말 선배로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건 정말 체력 키워라. 뭐 사실 체력이란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의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. 기본적인. 진짜 동감합니다. 네,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기 네. 위해서. 네, 네.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고 젊은 나이셔서 실감을 못하시지만 네.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. 꼭 일본과의 갈등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 간 협상이나 혹은 뭐 경제 협력체 같은 것이 실제로 뭔가 한 국가 간의 갈등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, 만약 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전공자답게 굉장히 날카로운 예, 국장님. 예. 감사합니다. 이걸 누가 먼저 답을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,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WTO로 가져가겠다. 근데 그 다자 협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WTO죠. 그리고 이제 좀 더 작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 RCEP, RCE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남아 국가들, 한중일, 뭐 인도, 호주 이렇게 또 여러 나라들 합쳐진 걸 주로 다자가 아니라고 합니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간에는 힘의 우위 때문에 불리하니까 조금 거의 불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합쳐서 서로 이제 좀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공동의 걸 만들자라는 게 다자 그 무역 협정 체계의 기본 출발점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좋죠.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신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, 뭐 일본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양보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좀 염치와 체면을 좀 챙겨도 될 만한 상황에서는 알면서도 좀 양보를 했는데 자기 나라 경제가 이제 좀 힘들어지면 뭐 체면이 뭐고 다 내팽겨치고 일단 실속을 차리게 되겠죠.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 이후에 계속 자꾸 다자를 버리고 양자로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일 거고, 일본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제 자기 나라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수록 우리 같은 나라는 더 이제 다자의 효용을 얘기를 해야겠죠. 그리고 이 양자 체제가 일시적으로는 그 좀 큰 나라들, 좀 부유한 나라들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심지어 정치학자들에게서도 그 이제 공유되는 일종 공감됩니다. 우리가 흔히 그 유럽 연합 출범을 했을 때 유럽 연합이 이제 경제적인 관세 동맹 뭐 이런 경제적 이익만을 자꾸 생각하고, 경제학자들은 그걸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, 그 유럽 연합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1,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. 즉 경제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에 싸울 가능성이 적어져요. 왜냐하면 싸움이 붙으면 서로 등을 돌려야 되는데 이미 남녀 관계에서도 비밀번호 다 알고 뭐 공동 명의로 해놓고 이러면 헤어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근데 국가 간에는 또 마찬가지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좀 안 좋긴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글로벌 생산 분업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. 그걸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또는 중국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미국, 일본 당신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는 걸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.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신 거예요.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이렇게 또 젊은 분들,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 일단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제가 대학생들이나 또 이제 젊은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. 이제 자기만의 싸움을 해라.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동질적이었거든요.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도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그리 가는 게 안전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오히려 우르르 몰려가면 몇 명만 굉장히 유리해지고 나머지들은 들러리 서다가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.
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싸움을 자기의 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요즘 젊은 분들이 지향하는 바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통상이라고 하는 게 큰 바운더리는 정해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여러 영역이 있는 만큼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대화를 하면서 막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노트에 적으시고 막 우리 젊은이들이 좀 저도 젊긴 하지만 저 젊은 사람들 네 자신감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실 김의기 참사관님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분이 WTO에 있었을 때 외국 애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턴 모집 기간이 아니어도 메일을 정말 수시로 보낸대요.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좀 아쉬웠다고. 그래서 본인이 WTO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저희 이렇게 한국인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인턴 학생을 처음으로 메일을 보낸 학생한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처음 그냥 문을 두드려 보라라고 하시고요. 말을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사실 통상하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. 영어를 정말 뭐 미국인처럼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아요. 사실은 저희 딱 들어왔을 때 영어가 그냥 기본 영어는 다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영어에 두려움이 없으시면 된다고. 자신감은 조금 이미 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면 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냥 대화하는 게 좋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이러면 그 약간 그런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영어가 하나의 장벽은 안 되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으면 도전을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상을 하면 뭘 공부해야 돼요라고 궁금해하실 건데 사실 통상은 지금 모든 거래를 다 이렇게 사실 다 수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가장 쉽게 제가 하는 건 그럼 한미 FTA 협정문을 봐보세요. 거기에 보면 협정문에 어떤 챕터가 있는지 봐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. 그 분야 하나하나가 다 통상의 범위에 속하고 거기서 다 역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, 자기에 맞는 분야를 조금 더 찾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한미 FTA 협정문 봤는데 엄청 두껍습니다. 그러니까 배고 주무셔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좀 힘들고요. 아까 기본 영어 사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또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또 국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아까 전에 기본적인 영어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. 기본적인 영어가 어떤 뜻이냐.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참 발음에 집착을 하죠. 그래서 반기문 전 그분 같은 경우에도 외국 분들한테 그분의 영어를 들려드리면 다 굉장히 훌륭한 영어라고 합니다. 굉장히 고급한 단어를 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강박 이런 것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기본적인 수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오전에 긴 시간이었는데요.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많은 통상 전문가들이 통상 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분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.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